네, 안녕하세요. 경찰대학교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찰대학교 편입학을 결심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희 해커스와 함께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해커스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울 준비가 완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논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험을 보면 언어 논리는 그 시험 자체가 정상화되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 해의 언어 논리는 그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각각의 문제별로 묻고자 하는 바와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았던 시험이었으나 작년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문항 자체가 비교적 깔끔했고요. 여러분들의 준비를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혼란이나 혼동을 겪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난이도는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시험과 비교해도 경찰대 언어 논리를 수월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공부 과정 자체도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난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제풀이의 접근법을 익히고 정교하게 재시문 독해를 하실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난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맞습니다. 이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곤 하시는데요. 사실상 언어 논리와 영어 문제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간 운용 전략을 충분하게 익혀주시면 오히려 시간 자체는 넉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르는 실력만 충분하게 부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별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떠한 태도로 공부했는가가 사실상 완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험으로 이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2024 언어 논리 어떤 문제들로 출제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교 언어 논리는 독해 시험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문항들의 발문, 즉 문제의 문장들을 모아놔 봤는데요. 결국 다음 글의 논지가 무엇인지,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 하더라도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추론을 옳게 한 것이 무엇이냐, 또는 갑병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보았을 때 결국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읽었는가가 각각의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지점이 되더라라는 점을 우리 문제의 문장만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단한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과 같은 것들이 결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는 독해력,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이 원하는 바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되었던 문제들도 결국 다음 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 주어진 논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다음 글을 정확하게 읽고 다음 논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가 그 적절한 계획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요. 세트 문제, 하나의 제시문에 2개 또는 3개가 걸려있는 세트 문제의 경우도 윗글의 원리에 따라 윗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결국 경찰대 언어 논리는 정교한 독해 시험이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각각의 제시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다양한 자료들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 또는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해당 세부사항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또는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이 동일하게 겹치지 않더라도 유사한 글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유사한 주제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조금 다르게 성격이 좀 이질적인 문제들도 출제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4문항 정도가 총 25문항 중에서 4문항 정도가 기존에 수능 공부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낯선 문제들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게 뭐냐라는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논리 파트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 논리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류의 낯선 문제들도 충분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접근법과 커리큘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먼저 절대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지고 본인들의 공부 효율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언어논리 시험에서 딱 80점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나의 공부 목표와 정도가 분명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놓고 가야 되는 문제와 들고 가야 되는 문제를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공부가 그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100점 받는 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요. 80점만 받겠다. 일단 이렇게 계획해놓고 이 80점을 너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강력한 독해 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논리문항, 우리가 좀 취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또는 낯설다고 느낄 수 있는 논리문항을 제외하고 독해 파트에서만 여러분들이 완결성을 다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점수는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글이건 간에 읽어낼 수 있는가와 읽어내지 못하는가가 그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 어떤 장르,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의 기본 체력 역시 길러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4-5문제 정도 출제되는 논리 문제를 모두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드랍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낯설어서 그렇지 기본 개념만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그리고 몇몇 유형의 문제들만 좀 풀어보시면 이 문제들, 논리의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월하게 건져갈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의 기본 체력과 강력한 독해 체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를 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정교한 개념 정리 끝없이 반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를 꾸준히 점검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숙제의 완성도, 테스트의 성취도와 같은 것들 제가 좀 지겹도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예정입니다. 또한 완벽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또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필요한 상담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과 PSAT 그리고 리트 독해 훈련 활동지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숙제만 완벽하게 하셔도 유의미하게 보셔야 할 제시문들, 그리고 유형별로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접근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숙지하실 수 있게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철학, 과학, 인문, 사회 관련 배경 지식 분석지 역시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휘력의 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해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어휘 엄선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테스트 받으시고 검토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20회 이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난도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동형 모의고사까지 충분하게 보실 수 있게끔 좋은 문제들 골라놓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풀이 연습하실 수 있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미 합격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언어논리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라는 점 자부심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 4월에는 출제 원리 그리고 이 언어논리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자 여러분들에게 독해의 근본적인 방법과 독해 문제의 출제 원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논리 문제의 접근법을 기초적인 개념부터 반복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식의 반복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좋은 자료 준비해 놓았습니다. 5, 6, 7월 그리고 8, 9월, 10월, 11월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문제풀이 접근법 익힐 수 있게끔 그리고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게끔 각각의 문제들 충분하게 좋은 순서대로 제공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을 충분하게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시험력 향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학습 환경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시험에 임박해서는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의 최고 실력을 가장 높은 상태로 경신할 수 있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대학교 편입학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어논리와 영어, 즉 필기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아시다시피 체력이라든가 자소서, 학업계획서 같은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체력 준비 당연하게 학원과 연계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돕겠고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 뺏기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시면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기소개서스러운 뻔한 문항들 그리고 학업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관심 학문 분야라든가 전적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앞으로의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 A4 용지 2장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모두 합치면 약 4,500자 정도의 꽤 많은 분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고민만 하느라고 걱정만 하느라고 또는 자판에 손만 얹어놓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특강 통해서 쓰는 방법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각각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도 있습니다. 1차 합격하시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여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면접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이제 막 편입학을 시작한 경찰대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온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의 면접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의 면접이 어떻게 될지는 재작년과 작년을 모두 다 경험해 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당연하게 제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관찰해보고 여러분들의 숙제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성적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스타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면모들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작년, 재작년을 경험한 제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를 알고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각각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고 정확한 코멘트와 개선 방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양한 영상 촬영이라든가 또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직접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학교는 편입학으로 갈 수 있는 그쵸, 가장 최상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카드를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셨다면
저는 기왕이면 가장 좋은 학교로 가셔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학습 경험을 더 의미 있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도전을 하셔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도 도전을 안 하면 가능성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하기만 하면 가능성이 100%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라면 여러분들께서 도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도전의 무게감을 충분하게 느끼시면서 저희와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묵묵하게 그러나 끝까지 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